그렇죠. 항상 그래요. 요즘 애들이 아니라 한 10년 내내 항상 못합니다. 그리고 뭐 국어는 어려워진 게 이미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사실 있었던 거는 영어거든요. 근데 영어가 아주 이번에 거의 얘기했던 그대로 형태가 잡혔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인데 내년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지금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애들한테. 9월달 모의고사가 차라리 정말 그냥 쉬우면 수능은 어렵게 간다. 근데 만약에 구평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쉽기 때문에 이제 뭐 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공부한 거 아까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사실 수능이 구평보다는 쉬웠습니다. 구평보다는 쉬웠고요. 작년 수능하고 비교하면 조금 난감하죠. 왜냐면 작년 수능에 아마 1등급 비율이 아마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 애들은 좀 피곤 시험이기는 맞습니다. 이번 수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엄청나게 어렵냐? 사실 막상 뜯어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이 올해 어쨌든 처음으로 영어 시험이 이제 거의 한 근 뭐 10년 넘게 EBS 연계되던 게 올해 처음으로 죽어서 막말로 그냥 새로운 수능을 애들이 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슈들 때문에 애들 입장에선 시험이 앞으로 쉬워질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데이터를 몇 개를 지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EBS가 연계라는 게 제가 지금 제 소개도 안 드렸죠. 제가 안 드리는 이유는 영어를 하실 거면 그냥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어라. 능력이 내가 생기고 싶으면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투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19년부터 21년 그리고 올해도 그냥 계속 전체 1타입니다. 2비부터 마지막 선생님 때까지 모든 학생 수와 매출을 합한 것보다 제가 더 많습니다. 과점이 넘습니다. 현장은 제가 출강하는 모든 학원은 어느 학원이든 들어가면 3개월 안에 2타가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올해 3년 차인가요? 올해 여기 이제 3년 차고 원래 이제 하지 않다가 대치 미탐에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여기도 이제 미탐이잖아요. 그래서 부탁받고 들어와서 수업하고 이제 하자마자 반이 마감이 되고 대기 타고 이 강의실도 제가 막 계속 요청을 했어요. 너무 강의실이 작다. 왜냐면 제가 대치에서 200명씩 수업을 하는데 여기 너무 작다. 80명도 못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대기를 태워서 그냥 여기는 이제 두 반을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하기로 했거든요. 대치 강도 마감입니다. 대치 미탐도 그리고 저 평촌 중계 분당 제가 출강하는 모든 지역은 다 1이고 제가 광고가 좀 적어요. 메가스터디나 뭐 대성이나 이런 강사들보다 광고가 제가 적습니다. 이투스에서는 영어를 막 광고를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저를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그냥 광고 없이 자력으로 일타가 된 케이스고 저는 공교육에서는 EBS에서 연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작년까지 2년을 했습니다. 수능 연계 교재를 사교육 강사가 한 건 대한민국에서 근 10년 안에는 제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50회 이상 1위를 한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특채라는 거를 제도를 만든 것도 저 때 만들었습니다. 190명 강사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면접 보지 않고 이력서 한 장 안 내고 들어와서 수업을 한 케이스예요.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 수업 진짜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던 케이스랑 수업력은 그냥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막답과 강사랑은 관리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제 학원을 운영했었고 수도권에서 거의 영어 단일 학원으로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한 4,000명에서 5,000명 왔다 갔다 했고 학원이 한 10개 정도 됐었거든요. 영어 전문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강점이냐 애들 저희가 중학 어학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영어 전문 학원은 관리가 안 되면 안 보내시죠.
어학원의 생명은 결국은 관리고 내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막단과 강사처럼 그냥 수업 치고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대학생 알바가 와서 관리를 합니다. 단과 강사들은. 그리고 여기 형님이 본격적으로 단과판이 커지기 시작한 거는 제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입니다. 아 맞아요. 학원에 물어보세요. 제가 들어오고 난 뒤로 여기 학원 이미지 자체가 단과 이미지가 좀 강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형님 거기 사실 거리가 멉니다. 오늘도 여기 오는데 제가 11시 20분까지 왔었어야 되는데 차가 계속 막히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뭐 좀 막히면 3시간까지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선 차라리 그냥 대치해서 인원 적어도 한 번 더 하는 게 이득입니다. 걸어서 5분이니까 멀리 있는 학원이고. 근데 이제 제가 잘 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물어보고 저는 이렇게 하나씩 지역에서 메인으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달라요. 배치가 옛날 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치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외부에서 다 왔었잖아요. 요즘엔 코로나 터지고 지금 이미 2년째입니다. 그렇게 안 와요. 분위기도 그냥 달라서 하나의 그냥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럼 대치도 동네고, 뭐 중계도 동네고, 뭐 목동도 동네고 다 동네면 각 지역에서 애들 자원 좋은 데서 수업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여기 애들이 좋거든요. 어제도 시험 끝나고 애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뭐 이제 좀 정리되면 뭐 고기를 먹든 뭐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뭐라도 해서 먹고 살 테니까 놀러 와라. 여기 애들이 집중도도 좀 좋고요. 그리고 성취도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보다. 그래서 수업할 때 여기는 약간 좀 재미가 있어요. 이 동네 애들 가르칠 때는 성취감이 있어요. 뭐 선생님도 똑같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애들이 성적이 좋고 많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게 제일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이 그런 뭔가 인풋이 딱 들어가게 되면 아웃풋이 되게 확실하게 나오는 곳이라 여기서 그냥 한 타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애들 관리도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대학생 알바가 하는 그런 수준의 관리가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냥 하고 있는 손대는 모든 건 다 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벗으면 얼굴도 전체 입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안 썼어요. 보통 강사들 쓸 거 없으니까 막 쓰는데 제가 MBC, KBS, SBS 3사를 다 방송을 했어요. 재석이 형도 가르치고 방송 3사 모든 곳에서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주로 연락 오는 데들이 연예 프로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어쨌든 매번 연애하는 프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연락이 오는데 그것도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 안 하던 여학생들이 앞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수업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나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얼굴 보는 맛에 공부했고 잘 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멋진 남자친구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하나의 메리트가 아닌가 싶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쓰다 말았는데 연계 이슈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사실 강사들도 보통 제코 OT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냐면 EBS 내부 사정을 아는 강사가 사교육 강사는 없어요. 그리고 EBS 수업을 하면 내부 문서나 내부 자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 연계 교재를 하는 강사들한테 주어지는 게. 근데 제가 EBS를 이제 올해도 조금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제가 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계가 EBS에서 죽게 되면 EBS는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문제집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공교육에서 그거를 시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그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어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언론지사를 뿌릴 때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종합학원 강사들한테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풀게 만들고 워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녹화하나 이거? 녹화해요? 녹화해요? 좀 안 돼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약간 민감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현장에서만 가능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도 EBS 올라가 있고 EBS 강사이기 때문에 뭔가 EBS를 제가 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팩트를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민감한 부분들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중이라고 하니까 녹화 중이라고 하니까
자제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딴 거 다 빼고 EBS가 간접 연계로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기사들을 나오는 출처를 보면 학교예요, 학교.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모르냐? 다 아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간접 연계라는 건. 왜냐면 EBS에서 직접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표시 하나 안 바꾸고 마침표, 위치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면 EBS 연계는 3초 컷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문을 푸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보고 그냥 답을 찍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 사교육 강사들은 점수가 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수업을 어떻게 했냐? 지문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시켜줘요. 그리고 두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나도록, 단어만 보면 기억나도록 그 두 문장을 각인되도록 애들한테 암기시키는 형태의 수업을 시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외워지게. 그러면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지문을 읽지 않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교육적으로는 완전 거의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수랭이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가 올해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초 컷이라는 얘기가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애들의 학습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계 문제가 빈칸이 2개가 출제가 됐고요. 순서 배열이 하나가 출제가 되고 문장 삽입이 하나 출제되고 어법이 하나 출제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밑줄친 문장이 나오기도 했다가 뭐 어휘 문장도 하나씩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썼던 문항들은 애들이 다 많이 자신 없어 하는 파트죠. 빈칸 추론 나는 어떻게 하고 다 맞아 이런 애들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절평 시절에. 그 다음에 순서별 문장 삽입 나는 무조건 다 맞아 이런 애들 없거든요. 근데 요 문제들이 3초 컷이 됐었어요. 왜냐면 내신 공부를 애들이 하니까 지문을 외우잖아요. 내신 공부하면. 근데 이게 싹 없어지면서 애들이 비연계인데 딱 문제 첫 줄 읽어보고 필이 왔어 3번 답 일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완전히 애들 입장에서 고난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된 거예요. 단순히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냐? 아니요. 단순히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졌죠. 3초에 지가 문제를 풀던 게 대충 이제 이 문제 좀 고난도 문제만 해도 6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18초 조금 많이 잡아서 10초로 갈게요. 그러면 이거 60초입니다. 1분에 끊어냈던 걸 얘가 지금은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고난도 문항 파트예요. 그러면 최소한 2분에서 2분 30초를 잡거든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14분을 써요. 당장 13분이 부족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나는 문제 푸는데 한 10분 남아 이런 애들은 거의 100%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올해 내내 6평, 9평, 수능. 근데 고3 자녀분들 두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학교에 친구들한테 애들한테 물어보면 6평, 9평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매번 높게 나왔니? 그런 애들은 5%도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9%입니다. 완전 개바닥인 애들 빼고는. 공부 좀 어지간했던 애들은 무조건 점수가 평가원 때는 다 박살났습니다. 수능에서 깨졌던, 6평 깨졌던, 9평 깨졌던.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형태가 포맷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거 바로 전에도 제가 하루 전에도 대치 2강에서 설명을 했는데 올해 수능이 만약에 정말 불수능을 찍어주면 내년에 쉽게 갈 거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올해 어렵다고 하면. 근데 올해 난이도가 약간 어중뛰게 나오게 되면 내년 수능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본 애기들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위드 코로나고 해서. 올해 수능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도 않고 현재 지금 6%에서 7% 예상합니다. 그 정도가 나오는데 애들이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인원을 찍어주면 난이도는 이거보다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 실제로 뭐 빈칸이나 문장 삽입이 초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번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가 좀 필요하고 영어 때문에 올해 대학 최종 못 맞췄던 애들 그 뭐 사이트별로 이제 애들 글 써놓은 거 보면 넘쳐납니다. 나 89점 망했어. 최저 못 맞췄어. 79점 진짜 억울하긴 하죠. 80점이면 1등급이어서 최저가 맞았는데 1점 차이로 79점이 돼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려면 최소한의 학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영어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애가 영어가 압도적으로 확실한 점수를 갖고 있다. 그런 애들은 안 하셔도 되고 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면 학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1등급이고 똑같이 메인 과목이고 점수 따기가 오히려 제일 쉬운데 왜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점수 만들 수 있는 건 미리 만드는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점수가 이제 이거는 제가 상위권 애들이 좀 많습니다. 보통 한번 들어오면 상위권 애들이 이제 한번 들어오면 계속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사고, 뭐 외고, 화학고, 뭐 영재고 이런 애들에서 한 해 보통 220명에서 70명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특목고 애들만 정리하는 거거든요. 요 애기들이 중간에 6평 망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영어 잘하던 애들이. 그래서 정시대가 대부분은 약간씩이라도 하락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9평에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히 점수가 올랐는데 이러면 이제 계획이 조금 사실 망가지죠. 영어를 많이 할 생각이 없었고 여름방학 때부터는 사실 영어를 많이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점수 안 나오니까 갑자기 영어 비중이 늘어나면서 다른 과목의 시간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 배분을 좀 고르게 하셔서 겨울방학 때 기본기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이제 타 과목에 진짜 급할 때 6평 이후에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지금 현재까지 잡혀있는 난이도인데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시간 집계라서 문제를 보시면 지금 정답률 낮은 거를 10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답률이 이렇게 20%대가 3개가 잡혀있죠. 그렇죠? 근데 문항 유형이 기가 막히게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EBS 직접 연계되는 문제들도 지금 정답률이 낮게 나오고 있고 문장 삽입 다 낮죠. 2개 다. 그렇죠? 그리고 빈칸 추론도 지금 정답률이 다 낮죠. 32번도 원래 직접 연계였습니다. 3초고 정답률 70%까지 나오던 게 이렇게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EBS가 없어졌다라는 건 생각보다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데미지가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쉽게 내신 공부하듯이 먹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안 풀리거든요. 근데 유형을 좀 보시면 문장 삽입 논리 파트, 빈칸 추론 논리, 밑줄 문장 빈칸이랑 똑같아요. 빈칸, 어휘도 빈칸이거든요. 빈칸 4개, 5개, 이장문도 빈칸, 어휘도 빈칸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지금 빈칸의 고난도 문제가 완전 몰빵됐죠. 거기다가 문장 삽입.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있는 어법하고 제목 문제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애들은 논리 파트 시험이 문제화돼서 출제가 되면 완전 주저앉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난 6평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 한 번도 영어를 수능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치 말씀을 그냥 많이 드리는 건 대치에서 제가 수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대치를 그냥 말씀 많이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학원도 분당이 있어요. 근데 대치 같은 경우에 살다 온 애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걔네들 오면 점수대가 평가원 때 점수가 부터 깨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전까지 1등급 나오다가 무슨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전까지 애기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문제은행에서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이 되면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용돈 달라고 할 때, 엄마한테 뭔가 개길 때, 이럴 때 말을 진짜 논리 정연하게 나는 대로 잘하죠. 근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시험이랑 내가 떠들 줄 아는 거 그리고 뭐 그냥 책 읽을 줄 아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영어를 우리 애는 많이 했어요. 그럼 정말 궁금한 게 영어를 뭘 많이 하셨어요? 고3인데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돼서 하나도 안 했을 텐데 절평인데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과목 해야죠. 절평인 영어를 내신 공부 빼고 도대체 뭘 하셨냐는 거죠. 공부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수능 공부. 그러니까 조금만 난이도 높이면 완전 박살 나는 거고. 살다 왔다고 점수가 잘 나오면 우리 애들이 국어 네이티브 19년 한국말 계속 했는데 왜 국어 점수가 그 모양이냐 말입니다. 영어 문제를 내는 교수들은 국어 교수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수능에 점수가 잘 나오나요? 더 쉽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토플 잘 봐요? 아니잖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토익 잘 봐요? 토익 잘 보는 사람들이 토플 잘 보니까 전혀 일도 상관없죠. 평가하는 게 달라요. 평가하는 게 다른데 그냥 학원들이 사기를 칩니다. 저도 어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들 입장은 이해해요. 지금 중학교 내신 남으니까 팔아먹을 게 없어요. 뭐라 그래요? 고등학교 수능 미리 끝내기. 미쳤죠? 지도 못 풀면서. 못 풀어요 강사들. 중등 강사들은요 어머님 강사들 급은 고3
가르치는 강사가 제일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배치가 어쨌든 강사들 입장에서 제일 꽃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 지역에서 내가 중학생을 가르치는데 수능을 가르친다? 사기죠. 능력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생각을 지금은 정말 이제 깨셔야 될 것 같고 수능형 공부를 한 번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렇게 완전 박살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막아야 되고요. 트렌드를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번 EBS가 0%로 바뀌었다. 완전히 EBS가 죽어버렸고, 두 번째 EBS가 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8분에서 9분 이상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설명회 끝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러면 고위 모의고사 풀 때 몇 분 정도 남는데 그 정도 선생님 적절하냐? 좀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애가 문제를 풀 때 어쨌든 10분 밑으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수능 때는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데 우리 애가 한 15분 정도 남는다. 그러면 시간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번에 또 특이점은 단어랑 문장 호흡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이 약간 어설펐던 친구들이 좀 많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보셨죠? 논리 파트가 몰빵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여기 100점이 30점이거든요. 논리 파트만 제대로 잡으면 무조건 1등 나옵니다. 요것만 잡으면. 그래서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어휘, 밑줄 문장이라든가 이 논리 파트의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된다. 반대로 얘 놓치면 어떠한 경우에도 1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급이라는 게 사실 조금 그래요. 왜냐면 어법은 애들이 사실 자신 없어 하잖아요. 좀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깨지는 게 어법 3점입니다. 문장 삽입 2개, 순서 배열 2개인데 문장 삽입이랑 순서 배열 너 무조건 4개 다 맞을 수 있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애들 거의 없거든요. 그럼 한 개만 틀린다고 하면 거기 3점. 빈칸 추론 나오면 너 다 맞아? 대부분 빈칸 쪼리려 하죠. 빈칸 3점. 그럼 벌써 9점이에요. 밑줄 문장이나 어휘 나오면 다 맞니? 그것도 사실 약간 하나 틀리면 끝입니다. 바로 실수라도 끝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조금만 하면 1등 나옵니다.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 문제인 거고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목적성에 맞는 학습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번 고난도 유형에 대한 풀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3번 올해 보여줬던 트렌드가 내년에 반드시 어느 8, 90%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갑자기 바뀌면 애들이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논리에 대한 강화 트렌드는 이건 변하지 않고 내년에 유지될 겁니다. 100%.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수업에다가 녹인 거고 교재를 제가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강사들처럼 보통 일타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내요. 15일을 빨리 내면 보통 거의 한 5억 이상이 더 들어옵니다. 돈 차이가 엄청납니다. 일타들은 액수가 워낙 돈 단위가 크니까. 근데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수능 8번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능 수업을 그만둘 때는 애들을 돈으로 볼 때다 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시험이 수능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의 교재라고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수업을 해요. 그래서 교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현장이 보통 온라인보다 빨리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교재로 딱 나오기 전에 먼저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인강 애들은 책이 다 완성되는 데까지 최소한 2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재가 나오면 현장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교재 작업을 수능 바로 분석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요 수업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에 대한 유형과 개념과 논리 파트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논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 더 반영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 게 뭐 어떻게 다른데 하나만 샘플을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일부 문항에 국한된다던가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올해 치러진 모든 평가원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6월 평가원이고요. 교수님들이 냈던 거고 정답률이 20%가 찍혔습니다. 엽기적이죠? 5개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차라리 찍었어야 되는데 애들이 푸악 망한 거예요. 네. 이거를 문제를 제가 푸는데 어머님들한테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어머님들은 눈으로 한 20초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실제 우리 애들도 그렇게 풀었으니까. 제가 수업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방향을 수능식으로 다듬어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려주고 답의 근거를 찾게 해요. 보통 애들이 국어도 마찬가지고 읽어보고 보통 빈칸 문제 어떻게 푸시죠? 어머님들도 빈칸 문제 푸셨잖아요. 쭉 지문 읽어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네. 선지 봤더니 답이 3번이네. 오케이 좋아. 넘어가는 건데 어려운 지문은 애들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읽으면 이따 보면 앞에가 기억이 안 나요. 붕어죠 붕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어려운 지문 우리가 보면 붕어가 되잖아요. 진짜로 3초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봐요. 두 번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나 하고 꾸역꾸역 내려왔어요. 빈칸 보니까 안 풀려요.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갔는데 선지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1번도 될 것 같고 3번도 될 것 같고 5번도 될 것 같고 다시 보죠. 다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 보겠네. 이런 필이 옵니다. 이런 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뭔가 감으로 읽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평가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이니까. 그러면 교수들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빈칸 문제를 만들 때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빈칸이 만들어지는데 지문에서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 빈칸 문항을 출제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그걸 다 무시하고 애들도 그걸 다 무시하고 지가 마음대로 지문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 접근법만 좀 바꾸면 이 문제 푸는 게 30초가 안 걸립니다. 전국의 모든 애들이 박살났던 문제로. 얘를 어머님들이 근데 선생님 끝나고 그 얘기하세요. 우리 애가 문제 시험 보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게 빠르겠네. 보시면 그냥 정말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제가 정보 가치가 높은 곳에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죠? 근데 제가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해볼게요. 대풍년이 났어요.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먹는 거 빼고는 11번가, 옥션, 쿠팡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글을 쓰겠죠. 그 글을 쓰다 보면 당연히 무슨 얘기만 할까요? 다 돈인데 내가 팔아야 되는 딸기, 소재가 딸기잖아요. 명사, 나운, 스트로베리. 그리고 우리 집 딸기는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요? 건강에 좋고 맛도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하겠죠. 왜? 무농약이고 거기 뭐 땅도 엄청나게 좋은 영양소들 넣었고 맞죠? 제가 그럼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필자가 주장을 했어요. 그럼 주장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좋은 글은 설득의 근거 맞죠? 수능에서 설득의 근거 없이 쓰인 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문제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문에서 정보 가치가 제일 높은 건 어떤 지문이 문장입니까? 주제문이죠. 딸기가 건강에 좋다. 결국은 이거잖아요. 강원도에 딸기 사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만들어지겠네요. 어머님들 선지에서 단어, 명사 하나만 있는 걸 보셨죠?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문제 풉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글의 소재가 뭔데? 핵심 정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1, 2, 3, 4, 5번 단어 하나만 보셨던 게 100개 중에 99개가 소재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엔 그냥 푸셨겠지만 to 뒤에 빈칸, that 뒤에 빈칸, 동사 뒤에 빈칸 많이 보셨죠? 형용사 빈칸. 그건 뭐 물어보는 건데 딸기가 건강에 여기까지 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다 시험 문제인 거예요. 필자의 입장. 왜냐면 제 딸기를 저는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경쟁업자는 별로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 두 개가 다예요. 소재가 뭐야? 그거에 대한 글 쓴 사람의 입장은 뭔데?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건데? 그래서 그 두 개를 물어봐요. 문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칙대로 만들어지는데 애들이 개무시하면서 읽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데 이제 제가 바로 문제 풀려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제가 어렵게 가르치는 거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주는 게 좋은 강사 역할이고 이거를 수능 지문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손가락 하나하나 문장이고요. 주목 증거를 우리가 응집돼 있다고 하겠죠. 응집은 이거보단 이거겠죠. 뭐 고상하게 한번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이 응집력은 수능 지문으로 출제되기 위해서 확보되어야만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응집력, 통일성, 일관성. 근데 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응집력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새끼손가락에 딸기잼을 찍고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실제 수업을 제가 이렇게 해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러면 딸기 색깔 빨간색이잖아요. 여기 뭐가 묻었을까요? 당연히 딸기가 묻었겠죠? 여기도 딸기겠죠? 주먹 쥐었으니까 흘러서 다 딸기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딸기예요. 색깔 뭐죠? 빨간색.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딸기가 무슨 색이니? 어떻게 풀어요? 읽어보고 필이 오는 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딸기가 빨간색이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빨간색이겠죠. 근거를 갖고 풀어야죠. 읽어보고 내용상 그럴듯한 건 지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소설 씁니다. 끝났어요. 두 가지. 하나 출제 원칙, 하나 응집력.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The term 단어. 필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Butterfly collecting.
나비 수집이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 있어요. 형용사 mere, 한낱, 그까짓 것 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 가능하대요. 딸기가 나온 거예요. 뭐 찾으래요?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나비 수집, 수집을 찾으래요. 그 단어는 to indicate,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대요. 뭐냐면 어떠한 academic status, academic 그러면 학문이잖아요. 학문적 지위의 추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문제 그대로 써볼까요? 의역이고 뭐고 그런 거 일부 안 합니다. 출제자들이 그딴 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번역가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맨날 그렇게 문장 해석만 이때 강조가 어쩌고 투가 어쩌고 그렇게 문제 못 풀 건 중학교 때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자 그대로 써볼게요. 수집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학문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이거죠. 딸기가 도대체 어떤 학문적 지위를 보여주니? 해볼게요. 5번째 손가락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바로 앞에 역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거의 근거겠죠. 이건 미글식입니다. 그냥 아까 뒤집은 거예요. 근거 짜르륵 보여주고 봤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앞에 문장 봤더니 제가 표시해놨어요. 좀 보기 쉬우라고.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대박 나와요. 사물인데 어떤 거냐면 collected. 수집된 사물 나왔잖아요. 수집된 사물 여기는 butterfly, 여기는 나비 수집이라고 쓴 거고 여기는 더 큰 틀로 things, 사물들이라고 쓴 거예요. 똑같잖아요. 수집된 것들은 no longer promise,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뭐를 못하냐면 수집은 더 이상 못한대요. 뭘 못하냐면 생산을 못한대요. cutting edge, 그러면 최첨단이거든요. 최첨단 지식을 나왔네요. 지식 아카데미. 학문적인 게 지식적인 거잖아요. 유사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집된 것은 최첨단 지식 생산을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써보면 돼요. 수집이라는 건 학문적 지위상에서 최첨단은 현재 못하고 있대요. 됐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쓴 거잖아요. 뭐 무슨 의역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답을 하나 갖고 낼 수는 없으니까 바로 앞에 문장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그리고 저는 답 낼 거예요. 컬렉팅 또 나왔네요. 그냥 대놓고 나옵니다. 이렇게. 수집은 began to lose, 잃기 시작한대요. 뭐를? its status, 그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 나왔네요. 지적 추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대요. 또 나왔네요. 수집은 학문적 지위에서 그 지위가 어떻게 된대요? 학문적 지위에 여기는 상실이 생겼대요. 됐죠? 그럼 그대로 쓴 거예요. 수집은 시작됐습니다. 그 지위를 잃기 시작했대요. 학문적으로 지위를. 수집이라는 건 학문적 지위가 상실됐고 수집이라는 건 더 이상 첨단의 지식 생산을 못해요. 지금 늑다리가 됐나 봐요. 그럼 답 내보겠습니다. 왜 답 내요?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이상의 근거를 찾았으면 공통점을 우리가 도출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지에서 유사 표현을 찾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딸기 빨간색 똑같아요. 딸기 빨간색이래. 여기도 빨간색이래. 그럼 얘 빨간색일 거 아닙니까? 찾는 거예요. 해볼게요. 1번. 지금 지위가 상실됐다. 그리고 더 이상 최첨단 지식 못 만든다. 부정어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이. 컴파라티브는 경쟁력 있는 긍정어죠. 1번 찍으면 완전 이거는 오징어죠. 오징어. 2번 노호 진기한 새로운 긍정어죠. 죽어도 답이 될 수 없어요. 3번 secondary 부가적인 부수적인 더 이상 메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 될 수 있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더 볼게요. 4번 reliable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긍정어잖아요. 이것도 찍으면 완전히 화성 가야죠. 5번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여기도 부정어 아니잖아요. 네. 정답 되는 거 3번. 20초면 끝나요. 제가 이 문제로 올해 수능을 전부 다 해설을 합니다. 이 개념으로. 왜냐면 제가 얘기했거든요. 올해 수능은 하나 정도를 빼고는 지문이 어려운 거 빼고는 빈칸 문제가 원칙 개념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올해는 이 개념 갖고 시험 문제가 메인스트림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얘가 요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정확하게 내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못 풀어요. 올해 수능 빈칸 내 문제가 전부 다 이걸로 풀립니다. 물론 개념 더 있습니다. 빈칸이 총 4가지 형태의 원칙을 갖고 푸는데 지금 그 중에 제가 큰 틀의 2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원칙 개념이라는 학습은 이렇게 시험장에서 강력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8번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겨울방학 때 12월 말주부터 시작하나 더 12월 말주 맞나요? 네, 12월 말주부터 시작해서 8번의 전 유형에 대한 개념 정리를 끝냅니다. 그래서 현장은 기본적으로 심화 개념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온라인하고는 약간 좀 수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이제 어쨌든 시간을 좀 영어를 최소화하면서 점수를 끌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교재 자체가 완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복습도 다 들어가 있고, 남자애들은 뭐 필기도 잘 안 되다 보니까 필기노트도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과 부분인데, 학생들이 관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직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것들을 안 합니다. 보통 강사들이 과제 이만큼 던져주고 너 점수 안 나온 건 네가 안 해서 그래. 얘는 다 했잖아. 근데 영어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90점이 나오고 얘도 90점이어도 어떤 애는 빈칸만 약하고 어떤 애들은 어법이랑 어휘만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걸 과제를 똑같이 하냐는 거죠. 당연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이 많이 가고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저희는 원래 학원 개념의 형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애들 관리도 그렇게 막 팀별로 관리를 따로따로 합니다. 애들 필요한 거예요. 자유. 그래서 애들 과제가 다 따로따로고 평균적으로 과제는 20분씩 상위권 기준으로 4일을 하면 영어가 끝나요. 사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20분이면 정말 극단적으로 적은 시간을 세팅한 거라. 애들이 좀 못한다 그러면 30분에서 40분까지 걸릴 겁니다. 하위권 애들은 맥스 40분 잡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관리하는 형태가 다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애들 점수가 빠르게 올랐던 이유가 이런 데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건 애들이 점수 올랐다고 글 써놓은 겁니다. 애들 점수가 좀 많이 올랐죠. 5등급이었는데 이런 애들이 되게 아쉽죠. 2등급 이번 수능이 근데 89점이래요. 되게 약간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반대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애는 90점 찍어서 1등급 점수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 요 얘기일 거고 수업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애기들이 수업 듣다가 대치로 방학 때부터 넘어와서 듣는다. 그러면은 그냥 대치해서 들으면 됩니다. 보강은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금요일하고 제가 일요일날 수업하거든요. 6시 30분, 7시 이제 이렇게 잡혀 있고 모든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수업은 대치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제일 빨리 제 수업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좀 미리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제 설명회를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신감 넘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애들이 일단은 결과로 저를 이렇게 계속 제 자리를 만들어주고 제 자신감도 애들의 점수나 결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애들이 영어를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어쨌든 제 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저희 쪽에서 전부 다 끝냅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고로 내신 기간에 보통 대형 강사들은 쉬는데 저희는 내신을 합니다. 내신을 하고 원래 이제 제 학원이 영어 내신을 하기 때문에 교재에도 내신 만드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신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희 쪽에서 끝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영어가 좀 이슈가 많아가지고 어머님들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당장 일단 3월달 시험부터 좋은 점수로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